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가족들, 친척들과 만나는 정말 뜻깊은 날, 설날이 저는 정말 싫습니다. 설이 다가오면서 저와 동생은 암묵적으로 쌍년, 쌍놈이 되기를 늘 자원합니다. 제 나이 올해 23살, 그리고 동생은 21살. 이렇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명절엔 엄마는 전 부치고 나물 만들고 만두 빚고 식사 차리고 설거지하고 다간해 놓고 저녁 준비하고 청소하고 단 한 번도 편히 앉지 못하고 할머니 수발에 식사 준비, 뒤처리에 술상까지. 애들은 어리다고 남자들은 TV 보느라 고모와 작은 엄마들은 힘들다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일만 했던 우리 엄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전부 일찍 돌아가시고 명절에 돌아갈 친정집도 없어서 3일 연휴 내내 일만 하고 그리고 하루 쉬지도 못하고 다시 회사로 출근해야 하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있었지요. 30명의 식구들. 그러나 모든 걸 혼자 해야 하는 우리 엄마. 아주 늦은 밤 자다 깼는데 구석에서 돌아 숨죽여 오는 엄마를 발견했을 때 뭔가 잘못되었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엄마를 지켜줘야 하는 건 나랑 내 동생뿐이 없구나. 그리고 그해 결국 스트레스로 인해 위경련과 경기를 반복하며 응급실에 실려가 체력적으로 허약해진 엄마를 위해 우리는 쌍년, 쌍놈이 되기로 했습니다. 어김없이 돈만 보내고 바쁘다는 핑계로 제사 음식 준비를 전부 우리에게 하라는 작은 집들에게 저희 집이 큰 집, 아빠가 장손, 밑에 형제가 셋, 저희가 전부 전화했습니다. 돈 보내신 거 봤는데요. 지금 물가가 오른 게 얼만데 돈 5만 원 보냈더라고요. 이것만 보내신 거예요, 설마? 이 돈으로는 음식 반도 못하니까 돈 더 보내실 거 아니면 저희도 5만 원 보낼 테니 그쪽에서 하시던지 아니면 할머니께 말씀드릴 거예요. 전부 아무 말 못하고 돈 더 보내오더군요. 그리고는 괜찮다는 엄마를 강제로 방 안에 눕혀놓고 장보러 갔습니다. 어차피 우리 가족 동그랑땡과 전 몇 가지 말고는 다른 건 제사상에만 올려만 놓고 먹지도 않고 다 버립니다. 엄마가 만든 거 전부 맛도 안 보고 버려요. 그래서 동그랑땡, 생선전, 꼬치전, 만두 재료만 샀습니다. 나머지 녹두전과 나물, 떡은 시장에서 샀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하는 거 옆에서 보고 자라서 이제는 동생이랑 둘이서 눈 감고도 만듭니다. 그리고 설날 전 준비된 음식을 챙기고 우리가 집에 있으라고 해도 괜찮다는 엄마와 아빠와 함께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도착하니 이미 다른 가족들 다 도착해 있고 다들 웃으며 TV만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도착한 게 도시쯤인데 무슨 약속이라도 한 듯이 오랜만이라는 말 대신 배고프다며 점심 먹자며 얘기를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우리 올 때까지 점심 안 먹고 기다린 겁니다. 작은 방 침대에 엄마를 앉히고 그 옆에 보디가드 겸 동생을 두었습니다. 절대로 엄마 앞에서 떠나지 마. 그리고는 거실에다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저희 엄마 편찮으시니까 일 시키지 마세요. 안 그래도 병원 다녀와서 몸 안 좋으세요. 배 아프다고 해도 일 안 시키는 우리 집인데 설마 어제 응급실 실려갔던 사람 보고 일하라고 하진 않겠죠? 그 대신 제가 할게요. 근데 지금 2시인데 아직도 점심 안 차린 거예요? 우리 집에 더 늦게 왔으면 어떡하려고 아직도 안 먹고 있었어요? 표정 썩어가는 몇몇 사람이 보이는데 무시하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점심 준비를 하니 반은 앉아있기 민망하니 주방에, 반은 저한테 직접 말은 못하니 엄마가 있는 작은 방으로 쪼르르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동생이 지키고 있죠. 왜요? 엄마 아파요. 여긴 제가 있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가세요. 그러니 다들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큰 소리로 말했어요. 작은 엄마, 밥그릇 어디 있어요? 고모, 마늘 어디 있어요? 작은 엄마, 국 좀 퍼주세요. 땡땡아, 상표, 누나, 수저 좀 놔줘. 제가 애도 중에선 제일 맞이거든요. 그제서야 전부 나와서 같이 식사 준비를 하더군요. 다 같이 하니 10분도 안 걸립니다. 엄마 혼자서는 40분은 걸리고 중간에 왜 이렇게 늦냐고 재촉했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차린 밥상에 앉아서 오히려 쾌활하게 할머니 옆에서 할머니 완전 맛나죠? 이것도 드셔보세요. 맛나죠? 나 이제 시집가도 된다니까. 어때요? 라며 애교도 부리고
밥 다 먹고 슬슬 숟가락만 내려놓고 뒤로 슬금슬금 내빼길래 아빠한테 행주 던지면서 상만 닦아달라고 하고 빈 접시 들고 싱크대에 쾅 하고 내려놓으니 작은 아빠가 먼저 행주 가져가서 닦아주시네요. 그리고 애들이 먼저 상 치우고 걸레질을 하더라고요. 설거지는 자기가 하겠다고 동생이 어깨를 툭툭 치길래 바톤 터치했어요. 그렇게 반이 들어오니 엄마가 자고 있네요. 저는 눈 부릅뜨고 엄마 옆을 지켰습니다. 근데 동생인 장손, 할머니가 아주 어역비역이시거든요. 동생이 고무장갑 끼려고 하니 할머니가 놀래서 달려오시더라고요. 왜 너가 설거지하냐고. 동생이 웃으며 이제 남자도 설거지한다고 자기 되게 잘한다고 웃으며 말하니까 어느샌가 TV 보던 작은 엄마들이 대신 설거지 하시더군요. 점심 설거지하고 있던 엄마에게 입이 심심하다며 과일과 떡과 한가와 커피를 준비해 오라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입이 심심하다며 할머니에게 과일 먹고 푸다고 말하니 전부 대령이 줍니다. 혹시나 엄마에게 가져다 준다고 작은 엄마들이 일어나면 제가 직접 가져다 줬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과, 배, 감, 포도, 과일도 종류별로, 커피도 카누, 다방커피, 물 많게, 물 적게 주문하던 고모와 작은 엄마. 아빠들이 사과 하나만 자르고서는 배부르다며 삶을 치우네요. 커피는 그냥 전부 통일. 그렇게 밤치 세우고 아침에 제사 일찍 지내고 아침 먹으면서 우리는 집에 일찍 가겠다고 선언했어요. 작은 집들은 오늘 자고 내일 점심까지 있을 예정이었는데 우리가 먼저 가버린다고 하니 진심으로 말리더라고요. 할머니도 더 있으라고 하시고요. 그때 아빠가 처음으로 말해주었습니다. 집사람이 몸이 아프니 집에 일찍 가보겠습니다. 우리 아빠 진짜 그때 멋졌는데. 집으로 가는 차 안 한마디 말도 없이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엄마가 왜 그랬냐고 동생이랑 둘이서 혼나는데 서러워서 엉엉 울었습니다. 혼나서 서러운 게 아니라 내가 바보 같아서요.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엄마는 이걸 20년 동안 힘들게 일했는데 왜 나는 바로 옆에 있었으면서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까?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엄마가 조금은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나이에 안 맞게 엉엉대며 울었는데 동생도 울고 엄마도 우시더군요. 이게 4년 전 일입니다. 다행히 동생이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서 키도 제일 큽니다. 엄마 보디가드 역할도 잘해주고 저도 웬만한 궁시렁은 남겨두를 정도로 낯짝도 두꺼워졌네요. 지금은 예전보다는 조금은 일을 나눠서 하는 분위기지만 아직도 네요. 올해 또 저와 동생은 땅년 땅놈이 들어갑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댓글. 정말 이야기만 들어도 신우들도 얄밉고 어머니가 안쓰럽고 그러네요. 왜 며느리들은 명절을 그렇게 죽어놔야 되는지. 그래도 이제는 엄마가 든든한 자식들이 있어서 몸도 마음도 편하시겠어요. 멋진 자녀들입니다. 두 번째 사연. 형님 쓰레기 버려주려다 대판 싸움이 났네요. 안녕하세요. 우선 소개를 하자면 저는 결혼 3년 차고요. 형님네는 결혼 5년 차입니다. 시댁 가족은 아들 둘에 어머님 한 분 계십니다.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형님네와 저희는 같은 아파트에 살아요. 그래서 제사를 번갈아 가면서 지내요. 올해는 형님네, 내년엔 저희 집 이렇게요. 어머님이 제사 계속 옮기는 거 아니라고 하셨는데 한 번은 형님이 억울하다고 집안을 뒤집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번갈아 가면서 하기로 했어요. 올해는 형님네 차례였고 저는 반차를 내서 오후에 형님 집에 갔었죠. 형님은 두돌된 아기가 있어서 현재 전업주부예요. 오후에 저 도착하자마자 어머님, 형님이랑 같이 제사 음식 만들고 다 만들었을 쯤에 남편이랑 아주버님이 오셨어요. 좀 한가해지니까 주변들이 눈에 들어와서 그런지 푹 한켠에 음식물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형님한테 말했어요. 형님, 음식물 쓰레기가 많네요. 하니까 안 그래도 버려야 하는데 아기가 있어서 버려야지 했는데 못 가서 쌓였어. 혹시 동서가 좀 버리고 와줄 수 있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뭐 아기 때문이라는데 어려운 일도 아니라서 알겠다 하고 카드키나 비번 알려달라고 했어요. 대부분 비슷해서 다 아시겠지만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비번이나 집 카드키 찍어야 음식물 쓰레기통이 열려요. 근데
그랬더니 형님 하는 말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동서, 그냥 동선에 비번 치고 버리면 되잖아. 쪼잔하게 하드키를 달라고 해? 이러길래 저희 집 비번 치려면 저희 동까지 가서 버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형님 집 앞에 있는 통에 버리면 되지. 왜 굳이 우리 집까지 가서 버려야 해요? 했더니 동서, 그냥 좋게 음식물 쓰레기통 내기 싫다고 해.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고 말하는 게 더 나아. 라고 하더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니까 저거 동선에 버리면 동선에 키로수 올라가서 돈 더 내야 하니까 그러는 거잖아. 왜 모른 척을 해? 라고 하더군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는 것도 고마워하셔야 하는데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하나요? 하니까 가족 간에 그런 것도 못해주냐면서 어이가 없대요. 그래서 좋게 말씀하시면 될 걸 기분 나쁘게 말한 건 형님이에요. 무슨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하더러 돈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이 왜 나와요? 하니까 갑자기 자기 혼잣말로 눈치 없는 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못 들었나 해서 뭐라고 하셨냐니까 들어놓고 뭘 물어보네요. 어이없어서 음식물 쓰레기 식탁에 놔두고 말했어요. 아기나 한 게 무슨 벼슬인 줄 아세요? 나 안에서 도와주랬더니 이래서 개념 없는 사람하고는 상종하는 거 아니라더니 괜히 도와주려고 하다가 기분만 잡쳤네요.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형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시어머니 자꾸 전화와서 분위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는 게 어디 있느냐고 첫째랑 둘째랑 싸우는데 빨리 와서 말리라고 그냥 너가 사과하라는데 왜 제가 사과해야 하나요? 눈치 없는 년 소리 듣고 왜 제가 사과하냐니까 애 낳아서 힘든데 네가 안 도와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과하라고 불난 집에 더 기름 붓길래 그냥 차단했어요. 남편은 나중에 씩씩거리면서 절대 사과하지 말라고 하고요. 남편이 엎어놨다고 하는데 좀 전에 형님 아니 그 여자한테 톡이 왔어요. 윗사람한테 진짜 뭐 하는 짓이냐? 오늘 내로 사과 안 하면 안 보고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그러시던가요? 하나 보내고 차단 걸었네요. 정말 세상 별일이 다 했네요. 저랑 좀 결이 안 맞는 사람인 건 알았지만 형님이라 적당히 도리하면서 맞춰줬는데 진짜 이 정도로 이상한 사람인 줄은 몰랐네요. 더구나 시어머니가 하는 말도 더 기가 막히고요. 시어머니는 분란 만들었다고 난리인데 진짜 짜증나네요. 후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다니 너무 감사해요. 그 형님이라는 여자는 제가 차단했는 걸 알았는지 문자로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좋니? 사랑 연맹이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답장해라. 아가지 없는 모사. 그리고 글 안 지우면 이거 가족들한테 다 보여준다. 문자 읽어보니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지만 제 글을 읽었나 보더군요. 답장 안 하니까 저렇게 30분 간격으로 계속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저도 답장 보냈어요. 엿먹여서 기분 너무 좋고 글 보여주던가 말던가 상관없다. 라고 보냈더니 전화 불나게 오고 난리치더라고요. 그러다가 문자가 다시 왔는데 자기가 왜 제사를 가져가야 하냐고 이랑 나랑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왜 내가 가져가냐고 지랄지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말한 그 윗사람이 떡하니 있는데 아랫사람이 제사를 왜 가져가냐 했더니 자기는 죽어도 못 가져간다고 시어머니한테 말해서 네가 가져가게 할 거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고 말려고 했는데 약이 올랐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인성이 그따구니까 너한테 아기를 안 주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순간 울컥해서 손이 떨리더라고요. 사실 제가 아기를 가지고 싶어서 노력 많이 했어요. 근데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고 남편이랑 저랑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라서 때가 되면 주시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건데 내심 내가 문제가 있어서 안 생기는 게 아닐까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저렇게 말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댁 친정 둘 다 저희가 아기가 간절하다는 걸 아는 상태이고요. 멘붕 와서 핸드폰 들고 가만히 있으니까 남편이 무슨 일 있냐 해서 보여줬더니 진짜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면서 내일 이거 형하고 엄마한테 보여줄 거라고 이거 보고도 그 여자 편들면 그날 이후로 시댁은 없는 거다. 친정 부모님만 보고 살 거다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핸드폰 가져가서 그 여자 번호 자체를 차단시켰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 남편이랑 바로 시댁에 달려갔어요. 시어머니가 형님 애들 봐주는 상황이어서 두 사람이 같이 있었고 남편이 출근해야 하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며
어제 형수랑 와이프랑 문자 주고받은 거 봤다. 형수 제정신이냐?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 어제도 시비 공부 형수 쪽이면서 무슨 생각으로 막 나가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형님 하는 말이 동서가 반말하길래 욱해서 그런 거지. 말뜻은 마음을 좋게 가져야 아기가 온다는 말이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그런 말이 될 수 있냐면서 문자 내용을 보여드렸어요. 아주버님과 어머님께요. 그랬더니 아주버님이 형님이랑도 이야기를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하고 형님한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카드키 달라 한 거는 단 장난식으로 말한 거라며. 근데 제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니까 지기 싫었대요. 그리고 손윗 사람이 말하는데 눈치껏 가서 버리고 오면 되지. 카드키 달라 하니까 그거 몇 푼 한다고 그걸 달라 하나 해서 좀 화가 났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말대답을 하니까 짜증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생각한 말이 나와버렸다면서. 그런데 제사 지내야 하는데 박차분합한 동서도 잘한 거 없다. 그렇다고 나도 잘한 건 아니지만 서로 잘못했을 땐 아랫사람이 굽히고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동서가 사과하면 받아줄랬는데 인터넷에 글 쓰고 자기 욕먹이는 거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저런 문자를 하게 된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저 말인지 반기인지 모를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꾸를 하고 싶은데 몸이 너무 떨려서 목소리가 떨릴까봐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말하더군요. 그래, 와이프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건 겸손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 하지만 원인 제공은 형수고 장난이라 하는데 장난은 듣는 사람도 장난으로 느껴야 장난인 거야. 그리고 사과는 와이프가 아니라 형수가 먼저 하셔야죠.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우린 앞으로 제사 때 가지 않을 거고요. 물론 제사도 가져가지 않을 거니까 잘 생각해보고 연락하세요. 지금 당장은 말이 안 통하는 것 같네요. 하고 나왔습니다. 형님하고 남편 이야기할 때 아주버님이랑 어머님 말씀 한 번 안 하시더라고요. 남편 차 타고 출근하는데 남편이 자기도 글 내리라고 우리가 흠 잡힐 만한 일은 하지 말자라고 하길래 형님이 사과하면 그때 내리겠다 했는데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고민되긴 하네요. 근데 당장 내리기엔 형님이 너무 괘씸하고 이해 불가인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튼 많은 분들 자기 일처럼 생각해 주시고 화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경솔하게 글을 올린 건 맞지만 위로도 많이 되고 도움 많이 받아서 솔직히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최종. 결국 형님은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과해도 글 내리지 않으려고요. 만약 이거 보고 있다면 이제 용서할 생각 없습니다. 이젠 연락 안 하셔도 돼요. 앞으로 서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모두들 조언 감사드려요. 댓글 1. 잘 됐네요. 형님 마음 씀씀이야 말 한마디로 본인 발등에 도끼 찍은 거니까요. 내년 제사 님은 안 가져오면 되는 거고 시모는 어른으로서 정리를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작은 아들 내외 얼굴 못 보게 됐으니 님은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댓글 2. 이래서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는 어른들 말씀 하나 틀린 것 없어요. 음식물 쓰레기 버려준다는데 쓰레기값 운운하는 미친 사람은 맛도 처음 봅니다. 기본 물어보는데 그걸 돈 아깝다 생각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모를 달고 산답니까? 어이없어서 웃고 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